예, 반갑습니다. 어느 순간에 해가 서산에 넘어가 버렸네요. 가면 갈수록 이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이 해 뜰 때 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운동 시간이 늦어집니다. 요즘 할 일 없이 바쁩니다. 정말로 백수가 과로사하겠습니다. 참,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비록 회원수도 얼마 없지만은 누군가가 나의 영상을 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어제 이 시간이 합쳐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24시간, 24시간. 이 남자의 24시간 것이 4시간과 여자의 24시간이 합쳐진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24시간이 합쳐지면 24시간에서 8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이 왜 늘어날까요? 사실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어린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얘기할까요? 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시간이 8시간이 늘어나게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공간적 시간과 지적인 시간, 이런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8시간 잠을 잡니다. 물론 8시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대부분 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게 공장을 댕기는 사람들이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정말로 쓸 시간은 몇 시간이 있는가? 남자가 쓸 시간은 젊었을 때는 한 부지런히 잘 시간을 잘 챙기면 4시간입니다. 하루에. 그러나 대부분 하루에 3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내느냐? 3시간 정도는 바로 퇴근해서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시간 어디서 내느냐 하면 짬입니다. 이 회사에 가는 버스 안에서 또 이 책을 보고 또 하루를 생각하고 또 퇴근해서 또 버스를 타고 오면서 또 이렇게 짬을 내고 이런 짬짬이 시간을 합치면 한 1시간 정도 나옵니다. 남자가 이 짬짬이 시간을 활용하고 집에 와서 또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사실 3시간도 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퇴근해서는 할 일 없습니까? 퇴근해서도 할 일 많습니다.
친구도 만나봐야 되고 밀린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사람들도 쳐다봐야 되고 뭐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운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대단히 시간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간을 잘 쓰려고 하면 그 남아있는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이 시간을 온전히 자기 개발에 써야 됩니다. 자기 개발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버스 운전하면서 이 투자의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나는 산목숨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대기 시간 25분 나올 때 그 25분 동안 나는 책을 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술 먹고 놀 때 나는 역시 공부했습니다. 나는 주먹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오직 수치를 생각하고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빈곤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근해가지고 집에 온 남편을 보고 방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빨래해라,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 아들은 뭐 하나요?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음식하는 거, 그거 이 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거 전업주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새 강큰 남자 시리즈 중에 어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밥 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왜 밥을 안 먹여서 내보내나요?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해 오는 사람한테 방 청소해라, 빨래해라, 세탁해라, 설거지해라. 남자가 언제 쉬지요? 남자가 언제 쉬고 언제 자기 개발하고 언제 책 읽지요? 그러면 여자는 도대체 뭐 했나요? 그러면 전업주부가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했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너희 5, 6, 7을 키우셨습니다. 너희 5, 6, 7을 키웠지만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따뜻하게 밥 데워가지고 반찬하고 해가지고 딱 먹여서 내보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역시 밥 딱 차려가지고 내놨습니다.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너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어오지요. 그래야 자신도 먹고 살고 아이들 키워내지요. 남편이 아침에 일하러 가면 당연히 밥 먹여가지고 배 내보내야지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당연히 밥 먹여가지고 재워야지요. 그게 왜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애 너희 5 매일같이 벗기고 입히고 하려면 그 빨래 세탁장만 돼도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전부 냇가에 가서 빨래하고 겨울에 찬물로 다 빨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이 나면은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남편은 출근하고 없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죠.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나요? 집 밖에 나오면은 애들 그 통학하는 통학차가 집 앞으로 딱 오지요. 그럼 태워 보내죠. 보내면 되지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좀 이따가 유치원 그 차가 또 오지요. 그럼 딱 태워 보내면 끝이지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 다 어디다 씁니까? 나머지 시간 어디다 들죠? 빨래는 세탁기가 합니다. 옛날처럼 냇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가지고 망치 두드려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탁기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밥은 밥솥이 합니다. 옛날처럼 뜸 들이고 온도 조절하고 불 조절하고 그러는 세상 아닙니다.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또 끝입니다. 그러면 방 청소는 누가 하느냐? 청소 로봇이 합니다. 방 청소는 누가 하느냐? 청소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청소기 가지고 윙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건가요? 왜 아침에 밥도 안 먹여 보내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보고 설거지해라, 밥해라, 청소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전업주부 뭐 하나요?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난다고 하는 것은 자빠져 잘까요? 아,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니까 뭐 시간 많아. 혹은 나 잘래.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좋아. 혹은 날 잠만 자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시간이 나면은 항상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엄한 짓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중 그 엄한 짓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단체입니다. 아침에 종교단체 가가지고 남편 퇴근할 때 돼가지고 집으로 기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바빠. 나도 엄청 바쁜 사람이야. 나도 일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디서 뭐 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남편한테 시비 걸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책을 보면은 그걸 꼬라지를 못 봐줍니다. 어떻게든지 시비 걸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자를 쥐잡듯이 잡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결혼했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밥 안 챙겨주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여자가 남편하고 잠자리는 잘할까요? 남편하고 잠자리는 잘할까요? 남편하고 매일같이 잠자리하고 두세 번씩 하고 그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법원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대한민국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법원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남편한테 시비를 못 걸죠. 남편한테 시비를 걸어야 돈이 되는데 남편한테 시비를 못 걸죠. 남편하고 잠자리 하면 그걸 동계산해야 되죠. 남편하고 한 번 했으니까 얼마, 두 번 했으니까 얼마, 동계산해야 되지요. 왜 그러지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데 내가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남편한테 시간을 줘야 남편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내일에 대비하고 또 자신이 업무 분야를 개척하고 또 이 투자와 환경과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배 깔고 앉아가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책 본다 해가지고 그 남편이 노는 것이고 쉬는 것이다. 하치도 없이 쉰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남편이 하루에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만이 또 내일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디 있나요? 시간은 바로 내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깨끗한 집이 나를 기다릴 거야. 내 아내가 나를 안아줄 거야. 그러게 바로 시간이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각과 감정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내가 앞으로도 또 이 얘기를 또 계속 해야 되겠네요.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파고 들어서 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의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왜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 되느냐? 요즘 사람들은 수치와 데이터로 연애를 합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연애를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떡을 쳐보는 일입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희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믿을만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네, 기혼자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우리 친구를 예를 들면 이 친구도 몸에서 사리가 한 가마 나오고 저 친구도 몸에서 사리가 한 가마 나오고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마누라가 곁에 가본 지가 1년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친구가 말하길 무슨 소리, 나는 마누라 곁에 간 지가 3년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옆에 있던 내 친구가 너거는 그렇나, 너거는 참 대단하네, 나는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참 도대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고 신혼 4일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미수고 또 그걸 지나가지고 우여우여 해가지고 또 이 남편이 또 마누라고 또 한번 하게 되면 또 부부 강간죄가 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내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애를 많이 낳으려면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내가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는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박아야만이 애를 낳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부부가 박으면은 박는 만큼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고 또 박는 만큼 행복이 가까이 있고 또 박는 만큼 애정이 가까이 있고 또 부부가 박으면 박는 만큼 사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에 순사가 들어와 가지고 언제 이불을 획 드시면서 이것들이 어디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것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징역 3년 징역 5년 할지 모르니까 이 순사 못 들어오게 쫓겨난 개도 한 마리 키우고 문단속도 좀 잘하고 그리고 밤도 낮도 없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야 되겠지요. 그 청춘 남녀는 떡이라고 했고 그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 이놈이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뭔 떡인지 내 도무지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뭔 떡이다 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돈 받는 패미들이 또 몇만 명이 돼 있지 몇십만 명이 돼 있지 달라 들어가지고 저놈 잡아라 라고 할 거니까 참 우리나라 피곤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이 청춘 남녀들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침에는 떡집 사장이 참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좀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내가 이렇게 자꾸 떠드는 것입니다. 외우세요.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청춘 남녀는 도대체 그놈의 떡이 뭔가 궁금하거든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박는 거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 피곤하죠. 경찰이 저한테 그러대요. 둘레둘레 얘기하세요. 그걸 꼭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나이가 몇이에요?
그걸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 경험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내 머리에 환갑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둘레 얘기하세요. 둘레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은유법 비유법을 써가면서 둘레 얘기하세요. 좀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찰이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둘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부부가 박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달달 외우세요.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동그란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쉐리 박아쌌고 밤이고 낮이고 박아서 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이 튀어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참 힘든 나라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또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두 힘냅시다. 화이팅!